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는 민동성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많은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pH입니다. pH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인데요.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약산성 클렌저 들어보셨죠? 알칼리 클렌저 들어보셨죠? 내 피부를 악격피화시키고 예민하게 만들고 아니면 나에게 오히려 제대로 된 노폐물들을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피부를 더 나쁘게 만든다. 이런 약산성과 알칼리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혼동할 필요가 없고요. 각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알칼리는 이래서 좋다. 약산성은 이래서 좋다. 아니 뭐 약산성이든 알칼리든 내 피부에 좋기만 하면 그만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pH를 어떻게 현명하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화장품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이 영상 한 번만 보시면 여러분들 귀에 쏙 그리고 피부도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거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pH는 pH 0부터 14까지 있고요. 이 0에 가까울수록 산성, 그리고 14에 가까울수록 알칼리라고 합니다. 그럼 그 가운데는 바로 7, 중성을 띠고 있죠. 저는 동성이고요. 산성, 알칼리성, 중성, 동성. 중성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장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라서 pH 7은 중성이자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pH 7에서 0에 가까울수록 산성화가 되는 거고요. 기준점에서부터 14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알칼리화가 되는 겁니다. 피부는 가장 건강한 pH 지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바로 5입니다. 이전 뭐 4.2에서 5.5 막 이런 식으로 뭐 기준 아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기준은 5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 5에서부터 7까지 정상 피부로서 활동을 하는데요. 지난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바로 피지와 땀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근데 pH가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공격을 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pH가 안 나가는 곳은 공격을 많이 받겠네요. 맞죠. 그게 어디예요? 바로 발바닥, 손바닥이죠. 여기는 pH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공격을 많이 받아요. 곰팡이, 박테리아, 세균들 이 모든 것들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 피부는 내 pH가 보호를 해줌으로써 외부 환경으로부터 방어막을 만드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pH가 모공을 막아버리면은 좁쌀 여드름이 생기고 그게 또 염증성 여드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pH를 씻어줘야 돼. pH를 씻는데 가장 안정적인 건 뭐예요? 바로 알칼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름이 껴있기 때문에 알칼리로 닦아주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름때가 낀 프라이팬을 닦아야 돼요. 그 프라이팬을 물로 아무리 닦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은 pH가 7이라고 생각한대요. 기준. 이 물로 아무리 닦아도 미끈미끈하죠. 그러면 어떻게 닦아야 돼요? 세제를 풀어야겠죠? 세제가 바로 알칼리들이에요. 잘 닦이고 막 바득바득하고 기름기가 싹 없어지고 따뜻한 물에다가 해서 하면 아주 그냥 소리에 있는 기름기까지 싹 날라가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피부는 그릇이 아니다. 프라이팬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보습을 날려보내면 피부가 자극을 받고요. 거칠어지고 피부 외부에 있는 인자로부터 또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나왔던 것이 약산성 세안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화장품들이 갑자기 약산성화 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 화장품은 원래 pH 5에서 7 사이에 약산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게 다시 한번 마케팅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럼 pH 6.5, pH 6 뭐 이런 화장품들을 써야지 되는 건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피부의 pH가 깨져버리면 한마디로 내 피부가 pH 5가 아니고 pH 7, pH 8, pH 9가 되면은 여드름성 아토피 피부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내 피부를 지켜줄 수 있는 복막이 없으니까. 그래서 7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피부가 건강한 피부냐면요. 보통 우리 피부가 pH 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남자 피부는 pH 5.2, 여자 피부는 5.8, 어린이 피부는 6.5,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7.5, 아토피 피부 같은 경우에는 pH 8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고 피지가 많이 분출이 되는 남성분들은 pH가 더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게 낮아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안을 하는 세정제가 바로 약산성이냐 아니면 알카리화냐. 알카리화가 있으면 피지를 깨끗하게 씻어주면 피부를 알카리를 시켜버린다. 하지만 건강한 피부는 이거를 다시 약산성으로 원상복구를 시키는데 예민하고 약하고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이 쓰다가 이제 피부가 알카리가 돼가지고 계속 염증성 피부, 여드름, 예민성 피부, 아토피 피부를 이루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피지가 많고 기름을 잘 닦고 싶고 그리고 뭐 메이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얼굴에다가 두텁게 오일리한 거를 발랐다던가 그런 것들을 하려면 알카리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 피부가 예민하고 여드름이 많고 민감하다. 그리고 피부의 항석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약산성 클렌저를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개가 필요한 존재기는 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 세정제에 해당되는 거죠. 왜냐면 이걸 계면으로 활성을 시켜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다가만 신경을 쓰는 건데,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세정제를 사용을 하고 난 후에 비누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난 후에 스킨 아니면 토너 그걸 발랐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전에는 알카리화를 산성화를 시키는 거였는데 요즘은 약산성 클렌저가 나왔으니까요. 약산성 클렌저는 예전에는 못 만들었어요. 왜? 물질이 용액이 깨지기가 쉬워가지고요. 하지만 요즘은 과학력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약산성 클렌저 어디 가도 흔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산성 클렌저, 뭐 알카리 클렌저 유행을 타는 거지 사실 피부에는 두 개 다 필요하다.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세정제 그리고 얼굴에 바르는 것만 말씀을 드렸지 사실 알카리 그리고 알카리화는 여러분들한테도 친숙한 용어입니다. 바로 뭐죠? 두피를 탈색하거나 그랬을 때 바로 알카리화를 시켜버리죠. 알카리화를 시키면 케라틴, 각질을 뜨게 만들고 안쪽에 틴트를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색깔로 만들 수 있도록 탈색을 시켜주는 게 바로 알카리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카리화를 끝나고 난 후에 그 알카리 냄새 있잖아요. 그 탈색했을 때 그 탈색제 냄새, 그거 끝나고 난 후에 또 하는 게 바로 중화 작업이죠. 중화를 시켜서 다시 pH를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으면 개털되고 아주 그냥 망하는 겁니다. 열린 만큼. 한마디로 알카리가 나쁘다, 산성이 좋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알카리는 이러한 작용을 일으킨다, 산성은 이러한 작용을 일으킨다. 그럼 내 피부가 좋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천지신명이시여 나한테 좋은 피부, 이것만 바르면 피부 다 좋아질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얘는 내 피부에 어떠한 작용을 하니까 알카리화를 시키든 산성화를 시키든 결국 과학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학을 잘 이용해서 제가 여러분들 피부 좋아질 수 있도록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pH에 대해서 이해가 쉬우셨나요? 이렇게 pH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그 중에서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피부가 좋아지고 싶다, 솔루션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스킨 SOS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루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솔루션으로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대신 나중에 초상권을 저한테 주셔야 돼요. 논문 써야 되니까 비포 애프터를 저한테 주셔야지 제 연구 소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피부 좋아하시고 저는 비포 애프터 얻어가고 그렇게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피부 더 좋아지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피부 좋아지세요. 안녕!